에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강현정입니다. 우선 PT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통의 리더십에 대하여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평소에 저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소통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지, 소통의 태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로잉업 리더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더님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통 능력이요, 유선화 비즈니스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소통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 안에서도 화합하는 분위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심이라고 책에 써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오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떠신가요? 아찔하지 않으세요? 가슴이 답답해 오시죠? 우리는 계속되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선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항상 노력하는 부분이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상대는 편안하게 느끼는가? 자신들의 의견이 경청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가? 질문도 하면서 진심으로 경청하는가? 나는 최선을 다해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서 자신 있게 예스라는 답이 나오신다면 아마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이 질문을 저한테 하면서요, 정말 잊지 말아야겠다. 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예스라고 답을 못 내리셨다면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내가 이야기할 타이밍을 찾고 있진 않은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듣고 있는 척만 하고 있진 않은지, 상대방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또는 내가 내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진 않은지. 어떠신가요? 저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요, 이런 소통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세요? 네, 편안하고 내 말을 경청해주고 그 경청을 하면서 질문도 해줘서 더 신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시죠? 그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감하기, 칭찬하기, 질문하기. 방금 A 하신 분들 계신가요?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사실 쉽다고 생각하지만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이 중요한 걸 간과하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공감, 칭찬, 질문 못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눈빛, 목소리, 자세, 태도. 이것 또한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래야 공감도, 칭찬의 응원도, 더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질문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하고 알고 지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만나서 단 30분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단시간 안에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항목이 합쳐질 때 저는 비로소 경청이란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고, 사실 유산화 비즈니스의 전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은요,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잘 들으려는 태도라고 얘기해요. 전 이게 있어야 집중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말하지 않는 건 뭔지, 전체 맥락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함께 할 때야만이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없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이 문장을요, 저는 되게 곱씹으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는 정말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할 때요, 파트너님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그분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소통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봐요. 리더님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하면은 잠깐 주춤하세요. 뭘 물어보는 거지? 이런 표정으로 주춤하세요. 그러면 리더님께 혹시 그 이야기 하실 때 상대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 많이 하세요.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때 진짜로 그 상대방을 위한 이런 소통, 뭐 경청, 뭐 이런 대화를 한 걸까요? 또 하나,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내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상대하고요, 같은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그래서 자꾸 상상하면서 내가 저 사람 상황이었다면 내가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생각하거든요. 그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의 언어로 절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적인 부호 헨리 포드가 한 말이에요.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남의 입장에 설 줄 아는 지혜이다. 나의 입장처럼 남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매사를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방법 하나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요. 이분은 전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으세요. 오로지 이 능력 하나로 성공의 자리에 갔다고 써 있거든요. 우리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이러한 태도들에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하면 정말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걸 막 알잖아요.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예, 이거 할 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경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또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할까?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선행돼야 될 게 있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면요. 시간에 쫓기고 바쁘면 내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셔야만 경청도 소통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호기심이 있으셔야 돼요. 호기심이 있다면요. 진실로 뭐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호기심이 없고 그냥 이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는 영혼 없는 집중, 영혼 없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호기심은요. 비판적인 태도와 반대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거에 대해 자꾸 상충하는 대화들의 시간이 자꾸 늘어난다면 나는 그분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의견을 넣기 위해서 잠깐 들어줬던 것 뿐이죠. 아마 상대방은요. 대화가 안 된다고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는 배려와 솔직함이 동시에 요구돼요.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데 그분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분 가치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 안에 배려를 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근데 분명히 이게 생겨요. 그분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피드백한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다라고 하는 어떤 포장에 쌓여서 되게 팩트 폭격을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배려가 없이 솔직함만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분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고 또한 나도 그런 배려를 받고 그런 솔직함의 피드백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성장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소통과 경청, 그걸 정말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제목이요. 소통의 리더십이잖아요. 이 소통을 통해서 리더십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져가야 할 부분인데요. 먼저 또 질문할게요. 소통의 리더십이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과 말하는 걸까요? 엄청 비슷한 질문이죠. 하지만 정답은 네, 당연히 사람들과 말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요. 즉,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리더십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통하고 소통의 리더십이 약간 의미가 다를 거 좀 느끼시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마음껏 하는 것. 아닐 것 같죠?
근데 우리 모두 거치는 과정이기도 해요. 저 또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비전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계속되는 미팅을 해요. 근데 뭔가 나아가지 않고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통의 리더십이란 이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와 용기가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책에 써 있어요. 그걸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요. 비전을 심어주고 비전을 실현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대화를 통해서 비전이 생겨나고 그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이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우선 나에게 우리는 유산화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이 소통의 리더십을 해야 되잖아요. 우선 나한테 유산화의 비전을 명확히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화로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유산화로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유산화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사람들 모두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꼭 유산화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이유가 명확하시다면 준비가 완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통, 경청, 이런 태도, 자세를 숙련하시고요. 비전을 가슴 깊이 새겨 넣으시고요. 소통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주 작은 꿈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 꿈과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꾸었던 작은 꿈이 현실이 되고요.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가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나는 소통의 리더십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자신 있게 경청을 하고 있는가? 나한테는 명확한 비전이 있는가? 경청을 통해서 내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 가난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도구, 유산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방법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소통의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을 통해서 비전을 줄 수 있는 리더라면 반드시 내 삶과 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로잉업 리더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